권일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공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나? 공기를 내가 생각한다고 뭔가 달라질 게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한 10년 전만 해도 공기를 거른다? 청정기를 쓴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치품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불과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이제는 공기를 거르는 청정기는 생필품 중에 생필품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기를 거르는 청정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과연 골라야 되고 정말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공기를 걸러야 되지. 그러니까 공기를 걸러야 된다는 청정기를 왜 써야 돼? 하는 생각은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청정기를 왜 써? 나는 그냥 걸레질 잘하고 빗질 잘하면 청정기를 안 써도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많이 없어지셨죠?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걸레질을 하고 빗질을 하고 내가 청소를 할 때 없앨 수 있는 어떤 먼지의 사이즈나 그런 것들보다 사실은 없애지 못하는 훨씬 더 작은 것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오염 물질이 점점 작아지는 거. 그게 항상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우리의 활동만으로 없앨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서 결국 이런 청정기 같은 것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좋은 청정기라는 건 어떤 것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 먼저 좋은 공기란 무엇인가? 좋은 공기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연에 존재하는 원래의 공기. 자연에 원래 미세먼지가 많지 않았고요. 자연에 원래 환경 호르몬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술이 개발되고 산업이 발달하고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거르는 청정기를 여러분이 이제 기준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공기청정기를 생각할 때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떤 심미적인 요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들을 고를 때는 굉장히 사람마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술이 들어간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기술을 가장 잘 구현한 제품을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아니야 나는 그래도 디자인이 가장 중요해 라고 하신다면 조금 안타깝긴 해요.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청정기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제가 써놨는데 보이시나요? 첫 번째로는 모터이고요. 두 번째로는 필터, 세 번째로는 전기세, 네 번째로는 소음, 다섯 번째로 인증. 이 5가지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제품은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씩 한번 짚으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처음에 모터를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선풍기에 강풍과 미풍이 있죠. 강풍은 어때요? 센 바람. 미풍은 약한 바람. 그런데 이 선풍기만 생각해도 우리가 모터가 센 선풍기와 모터가 약한 선풍기를 비교할 수 있죠. 바람이 세게 나오냐 약하게 나오냐 마찬가지입니다. 청정기라는 건 우리가 여기 서 있는데 이 앞에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게 청정기의 목적이 아니에요. 청정기는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 저쪽에 있는 공기도 걸러줄 수 있는 게 청정기여야 돼요. 왜냐하면 공기라는 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이곳에도 대류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 있는 공기가 저쪽에만 멈춰있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사실 중국으로부터 황사가 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공기가 이동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오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 집에서도 공기는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여기 앞에만 청정을 하는 성능의 기계라면 그거는 사실 무용지물이에요. 그것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모터입니다. 모터가 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청정기가 돌아가도 저 방구석에 있는 미세먼지와 각종 유해물질을 땡겨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가 센 청정기를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터가 센 거는요, 일단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끄러운 소리를 우리가 고스란히 다 맡을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소음을 줄이는 어떤 그러한 기술을 개발을 하겠죠. 첫 번째로는 모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이 청정기는 몇 평형인가요? 물어보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모터의 성능을 물어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필터가 중요합니다. 필터.
모터가 제 아무리 공기를 끌어와도 내가 필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다시 송송송 다시 온 방을 순환할 뿐이에요. 결국에는 모터가 공기를 쫙 끌어당겨서 그 안에 바이러스든 그 안에 미세먼지든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있을 때 그것이 필터를 통과하면서 오로지 깨끗한 공기만을 나가게 하는 기술, 그게 바로 필터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필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필터는 크게 알갱이를 잡는 집진 필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냄새를 잡는 탈취 필터가 있습니다. 알갱이를 잡는다는 거냐면 입자, 덩어리, 입자와 덩어리를 잡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집진 필터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필터의 구멍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필터의 구멍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작은 물질들을 걸러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베란다에 방충망만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방충망이 없으면 온갖 벌레들이 다 들어오겠죠. 하지만 그 성글성글한 방충망 하나가 있음으로써 굉장히 많은 곤충들이나 이런 게 못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집진 필터가 하는 역할은 그렇게 채 모양으로 아주 촘촘하게 그 필터가 만들어지면 공기가 통과하면서 입자를 가진 아이들은 다 거르겠죠. 그래서 집진 필터는 사이즈로서 나쁜 물질을, 유해 물질을 걸러주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단어가 발생해요. 뭐냐? 헤파 필터. 들어보셨죠? 헤파 필터는 잘 생각해 보세요. 헤파 필터의 정의가 있어요. 아무 집진 필터는 헤파 필터라고 하진 않고요. 헤파 필터는 담배 연기 있죠. 담배 연기가 뿌옇게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담배 연기의 덩어리거든요. 담배 연기 하나의 입자의 사이즈는 0.3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래서 헤파 필터의 정의는 만 개의 담배 입자가 그 필터를 지나갔을 때 오로지 3개만 놓쳤을 때 그 필터를 우리는 헤파 필터라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담배 입자라는 게, 담배 연기 입자라는 게 얼마나 작습니까? 사실은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담배 냄새를 맡고, 그렇다는 거는 보이지 않는 그 입자들이 계속 돌아다닌다는 건데, 그게 10,000개가 지나갔을 때 단 3개만 놓치는 필터라면 굉장히 성능이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애석한 것은 이제는 담배 연기 사이즈 정도도 너무너무 큰 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훨씬 작은 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게 유일하게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가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바이러스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 사이즈보다도 더 작은 구멍 사이즈를 만든 필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카이의 집진 필터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바이러스를 걸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공기 중에 그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 필터를 통과한다면 크기에 의해서 그것이 집진이 되어질 수 있다는 뜻이지, 이 필터를, 이 청정기를 씀으로써 뭐든지 다 걸른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분명하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집진 필터는 어떤 기준으로 보셔야 되냐면 사이즈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구멍 사이즈, 영어로 하면 포어 사이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정기를 고르실 때 이제 청정기를 판매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셔서 여쭤보시는 거예요. 이 청정기 집진 필터의 포어 사이즈가 얼마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분이 굉장히 당황하거나 아니면 술술술 답을 하실 거예요. 술술술 답을 하는 데를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부분을 잘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공기 중에 있는 어떤 먼지들을 집진 필터가 잡고 나서 이 집진 필터가 못 잡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냄새, 가스 같은 기체는 집진 필터가 잡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체는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수기에도 쓰이는 방식인데요. 어떤 걸로 하냐? 흡착을 시키는 거예요. 흡착을 시켜가지고 흡착을 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뭐죠? 숯이잖아요. 그래서 숯을 쫙 압축을 시켜가지고 그 숯을 통과한 공기는 그 안에 어떤 냄새 분자나 이런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흡착을 시켜가지고 걸러주는 방식의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탈취 필터라고 합니다. 탈취, 냄새를 없앤다는 뜻이죠. 기체 안에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있을 때. 그래서 탈취 필터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숯의 양입니다. 양. 만약에 숯이 조금밖에 없어. 그래서 숯이 흡착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다면 그런 필터를 쓰는 청정기는 아무리 돌려봤자
냄새도 없어지지 않고 뭔가 안 좋은 기체들이 잡히지가 않아요. 하지만 수세양이 엄청 많아. 그건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압축을 시킬 수가 있는데, 압축도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하실 건 뭐냐면 그냥 숯을 뭉갠다고 압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열로서 그걸 쭉 압축해서 중요한 기술은 뭐냐면 숯 안에 있는 공기 구멍, 기공들을 살리면서 쭉 압축하는 게 기술이에요. 그냥 생각해보면 뭉개면은 그냥 숯이 다 어그러지니까 이 구멍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메이는 이 숯의 구멍이 살아있으면서 쭉 압축을 해서 어마어마한 숯의 그 포어 사이즈, 숯의 그 구멍이 있게끔 존재하게끔 만드는데, 그게 이제 탈취 필터의 기술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필터만 실하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좀 헷갈리는 게 있죠. 어떠한 청정기들은 필터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5단 필터, 6단 필터, 12단 필터. 그러면은 걔네들은 다 뭔가요? 여러분,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그런 말씀 아시죠? 필터는요, 많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필터는 어차피 걸러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실하게 걸러줄 수 있는 작은 구멍 사이즈, 실하게 흡착할 수 있는 아주 넓은 표면적이 있다면 사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으로 나눠 놓은 거지, 사실은 필터는 그 두 가지만 실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12단 필터가 필요한 것이라면 12단 필터의 어떤 내용들을 봤을 때 그게 뭐가 있죠? 황사 필터, 어린이 필터, 무슨 필터, 미세먼지 필터 있잖아요. 그럼 황사가 있고 우리 집에 어린이가 있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이런 날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조금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필터까지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사실은 소음이에요. 우리가 청정기라는 게 어느 한순간 반짝 틀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시끄러우면, 물론 우리가 백색 소음이라고 일부러 소음을 내는 것도 있지만 너무 시끄러우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소음을 어떻게 줄이느냐면요. 저는 사실은 이 스카이가 대단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스카이가 타사랑 비교하기 전에 그냥 이전에 어떤 제품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훨씬 성능이 좋아졌는데 소음이 줄어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게 엄청난 기술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공기를 빨아들이는 모터의 성능이 기존 청정기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어떻죠? 시끄러워져야 돼요. 소음이 커져야 돼요. 왜냐면 공기를, 왜 바람 소리도요, 바람이 셀 때 소리가 세지 미풍일 땐 바람이 소리가 안 나거든요. 마찬가지 원리예요. 그냥 세게 당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걸러주는 필터의 구멍이 옛날에 이렇게 컸다면 지금은 이렇게 손톱만하게 줄어들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바람이 이 손톱만한 구멍에, 실제로는 뭐 보이지도 않는 구멍이지만 구멍을 통과하면은 엄청난 저항이 있겠죠. 저항이 있어요. 뭔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저항이 있고, 저항이 있으면 소리가 나게 되죠. 그게 바로 기계 소음인데, 실제로 스카이는 기존 자사 모델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줄어들었어요. 저는 정말 이건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음이 줄어들었는데, 그럼 소음만 줄이면 뭐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건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하세요. 그런데 전기세는 그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굉장히 조금 나가죠. 스카이를 쭉 틀었을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청정기라고 하는 것도 어제 사서 오늘 쓰고 내일 버리는 게 아니라 한 번 사면 꾸준히 쓰는 거잖아요. 스카이를 5년 사용했을 때 필터를 교체하는 걸 다 포함해서 하루에 얼마 드는지 아세요? 1,323원이 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새 마트에 가서 과자 한 봉지만 집어들어도 3,000원, 4,000원, 2,500원 하는데, 우리 온 가족의 호흡기와 건강을 지켜주는 청정기를 쓰는데 하루에 1,300원 꼴이면 사실 비싼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모터와 필터와 그다음에 이런 전기세 유지비, 소음, 이렇게 어떤 네 가지를 보고 나서 이게 너희들이 하는 말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인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인증을 받은 것은 여러분 알레르기 재단이라고, 영국에 알레르기 재단이라고 있는데, 이 알레르기 재단에서 정말 이런 모든 청정기들을 다 비교해 봤더니 여러 가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전 항목을 전부 거른 건 이 스카이밖에 없더라고요. 그 회사가 아메이의 어떤 종속된 회사도 아닌데 그 단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사실은 실제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모터가 세고 그런데도 소음이 적고 그런데 필터는 좋은 걸 쓰고
그러면 비싸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겠죠. 모터가 세는 거는요, 사실은 독일의 어떤 모터 회사에 EBM 펩스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정말 그 레이스, 스포츠카에 들어가는 그런 모터를 만드는 그런 기술로 이 청정기에 썼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탁월하죠.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 좋은 것 같아. 아, 그래, 좀 잘 걸르는 것 같아. 똑같은 걸 써도요, 어떤 다른 청정기와 스카이를 동시에 쓰면 다른 청정기는 다 청정이 됐다고 완료 표시를 냈을 때 여전히 스카이는 빨간불을 내면서 청정을 하는 거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예민하고 디테일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쯤 되면 또 비싸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지비를 말씀드렸는데, 유지비는 하루에 1,323원꼴이고요. 사실 여러분이 청정기를 고르실 때는요, 아무리 싸면 뭐합니까? 못 걸러주는 걸. 못 걸러주면 누가 걸르는지 아세요? 제 폐가 걸려요. 우리 아이의 폐가 걸리고요. 우리가 걸릴 거를 그냥 돈을 주면서 전기세를 쓰는 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정기를 쓰시고 청정기를 어떤 고르실 때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모터, 필터, 전기세, 소음. 근데 전기세, 소음까지는요, 좀 나중에 보시더라도 모터와 필터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보시면요, 답이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냐면 이건 숫자기 때문에. 숫자기 때문에 이 숫자보다 크냐 작냐로 비교하면 되시는데, 이 아메이 필터의 필터보다 훨씬 구멍이 송송송 난 그런 어떤 저급한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 청정기도 가격이 훨씬 비싼 게 너무 많아요. 왜냐?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근데 아메이는 그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고퀄리티인데도 값이 훨씬 더 적당한,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렌탈을 하는 방식의 청정기들은 저는 비교 불가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외국의 어떤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서 만들어진 그런 청정기들이 있어요. 그런 청정기들은 보통 어떤 식이냐면 굉장히 육중합니다. 왜냐? 모터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로는 하기가 어려워요. 아참,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요새는 그런 거 쓰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텐데 왜 전기 코드에 꽂아가지고 청정기다라고 하는 거 쓰시는 분들 가끔 계시죠?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은 다 말씀 못 드렸지만 그건 전기식 이온식 청정기인데 공기를 한마디로 지지는 거예요. 걸르지 않고 지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부산밀인 오존이 나오게 돼요. 오존이 밖에 존재할 때는 우리는 돌아다니지도 말라라고 경고를 받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 방문을 닫고 머리맡에서 오존을 발생시키면서 내가 쿨쿨 자고 있다? 우리 아이가 쿨쿨 자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식은 오늘은 아예 제외를 시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화점에서 파는 청정기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가서 꼭 뭘 물어보시라고요? 이 청정기 집진 필터의 포어 사이즈는 얼마가 되나요? 이 청정기 모터의 CADR은 얼마가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이 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CADR은 뭐냐면요, 모터의 성능을 얘기하는 어떤 수단인데요. 클린 에어 딜리버리 레이시라 그래서 깨끗한 공기를 옮기는 분당 몇 번을 옮기는가 그 능력인데요. 이 CADR 수치가 크면 클수록 모터의 성능이 크다고 보고, 이 성능이 크면 소음이 크지만 스카이는 그 소음을 잡았다는 거. 그러면서 엄청 모든 물질을 잡았다는 거. 그래서 집진 필터는 정말 바이러스란 말을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바이러스 사이즈보다 더 작은 필터 구멍 사이즈를 가졌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아무리 쓸고 닦아도, 아무리 애지간한 청정기를 틀어놔도 못 잡는 그 많은 것들을 잡아서 우리의 코와 우리의 폐로 들어가는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래서 좋은 공기만을 마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청정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꼭 기억할 것이 딱 5가지. 청정기는 모터, 필터, 전기세, 소음, 인증, 이 5가지만을 비교하시면 여러분이 아주 깨끗하고 건강하고 그런 어떤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청정기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